안녕하세요. 조향사 강의를 맡은 강사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조향사 강의 첫 강, 조향사 정의와 기본 개념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조향사 정의를 함께 이해해보고요. 조향사에는 세부 분류 직업군이 있어요. 이 직무의 차이를 함께 구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조라는 개념을 학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발향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노트가 나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각 수용체라는 개념을 익혀볼 건데요. 이 후각 수용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향 분자가 전달되는 단계적 경로를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향사 직업의 이해, 두 번째로는 실무 용어 기초, 마지막으로는 후각 작용의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중에 향이 들어가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수, 화장품, 식향, 생활용품 향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제품의 특정 기능과 컨셉트를 담은 향을 창작하는 직업이 바로 조향사입니다. 한자를 제가 세로로 적어보았는데요. 한자로 한번 살펴보면 조향사의 조는 고를조입니다. 향은 향기 할 때 향이고요. 마지막 사는 전문가 사입니다. 그래서 조향사라는 한자의 뜻은 향을 고르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실제 업무는요, 향료 분자를 인식하고 향의 구조를 파악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무에서 향료 종류는 약 3,000여 종에 가까운데요. 향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 예술로도 불리면서 조향사는 이를 고려하고 구조를 만듭니다. 요구되는 능력은 여러 가지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각 감별력입니다. 향료를 구별하는 것은 항상 조향사에게 기초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밀함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비율을 우리가 명확하게 사용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력입니다. 많은 변수에 대응할 만큼 학술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고 실무는 반복 작업에 계속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후각 체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능력 중요한데요. 의뢰 측의 표현이 우리가 배운 표현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쁜 향 혹은 시원한 향 등의 추상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향료 구조로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학 재료 이해력입니다. 향의 특성과 휘발성, 안정성 모두 인지하고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적 전문성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화학 조합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창작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직업의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품 조향사와 그리고 조향사입니다. 식품 조향사는 플레이버리스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조향사는 퍼퓸머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합성 향료를 다루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식향사는 식용 향료만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향사의 세부 직업 분류부터 알아보면 향수, 비누, 샴푸, 디퓨저, 향초 등을 다루고 주로 비식용 향기입니다. 반면 식품 조향사인 식향사는
음료, 과자, 소스, 커피, 유제품, 그리고 입에 들어가는 치약, 혹은 호흡기에 전달되는 우리 요즘 연초 대신하는 담배 있죠. 일렉트로닉 담배까지도 식품 첨가물로 우리가 구분하기 때문에 식향사가 맡아서 향을 제조하는 일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향료 연구 및 분석이 있는데요. 새로운 향료가 어떤 냄새를 가지는지 연구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 순서에 따른 변화도 중요합니다. 다른 향과 이것이 섞였을 때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계속 관찰하고 학습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뮬러 개발입니다. 포뮬러라고 하는 것은 향기의 지도 혹은 향기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 개발 시에 필요한 사용된 향료의 목록입니다. 이런 포뮬러를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향료의 분자 특성, 특히 휘발성, 극성, 작용기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확한 비율로 설계하는 향의 구조적 설계도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향수나 샴푸, 그리고 비누, 캔들 등 의뢰에 적합한 제품 컨셉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런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뢰자가 원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능평가입니다. 관능평가라는 것은 후각을 사용하는 후각, 감각의 평가입니다. 향료의 조합 결과물을 직접 맡아보고 강도, 지속력, 변화, 조화, 결점 등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후각 전문평가 작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능평가의 내용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강도, 지속성, 휘발 패턴 등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강한지를 따져보고 이 발향되는 첫 인상은 어떤지, 그리고 지속성의 경우에는 탑, 미들, 베이스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얼마나 오래 남는지, 휘발 패턴의 경우는 날아가는 패턴을 의미하는데 시간에 따라 이 확산성과 노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평가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죠. 탑, 미들, 베이스라던가 확산성, 또 노트라는 내용들은 우리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조화와 불균형 중에서도 어떤 균형이 잡혀 있는지, 불쾌한 노트는 따로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제에 부합한 이미지가 드러나는지 감각적 연상도 파악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향료 보관하고 희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향료에 따라 보관 방식, 그리고 사용 기한, 온습도가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조향사는 이 모두를 이해하고 암기하며 이런 결과값을 같이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무 주요 용어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노트인데요. 노트 중 탑 노트는 휘발성이 가장 높아서 초기 5분, 10분 이내에 감지되는 향을 의미합니다. 첫인상과 개방감을 결정하며 매우 가볍고 선명하고 즉시 퍼지는 특성을 지닌 향료가 배치하겠습니다. 신선한 특성, 그리고 밝은 특성, 경쾌한 특성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미들 노트입니다. 미들은 하트 노트라고도 불리는데요. 향수의 성격, 그리고 테마, 분위기 등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로서
주로 복합적이고 탄탄한 기조의 플로럴을 이곳에 해당합니다. 약 뿌린 후 10분에서 2시간까지 발향되는 이 부분을 미들 노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이스 노트입니다. 이것은 향수의 잔향을 담당하는 노트인데요. 향의 깊이, 무게감, 지속력 등을 결정하면서 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잔잔함 혹은 무게감 등을 표현하는 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피부에 오랜 시간 발향하기 때문에 기억을 남기고 향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향이기도 하고 또 잔향의 노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으면 발향 피라미드로 이루어지는데요. 발향 피라미드의 정의부터 생각해 볼게요. 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서대로 어떤 향이 느껴지는지 나누어 보여주는 과학적 구조를 우리는 발향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주로 가벼운 향에서 중심향, 오래 남는 향으로 변화하는데요. 우리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탑노트, 그리고 미들노트, 그리고 오래 남는 향은 베이스 노트 순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세분화하여 피라미드 모양을 띠고 있어서 향이 발하는 피라미드라고 해서 발향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탑노트가 가장 윗부분, 미들노트 그리고 베이스 노트인데요. 이 각의 면적은 베이스 노트가 제일 크죠. 이것은 입자의 부피감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향료는 생각보다 유기화학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화학적인 이해가 기초되어야 하는데요. 이 입자의 부피감이라는 것은 내 코가 이렇게 있을 때 내 코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탑노트에 가까울수록 입자가 작은 형태를 띄어서 내 코에 전달되는, 날아드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노트는 입자의 부피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탑노트의 입자에 비해서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코에 전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하실 때 베이스노트는 가장 밑부분에 위치하고 이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스노트보다는 미들노트는 입자의 크기가 선명하게 더 작고요. 탑노트는 약 10분 내외 사라지는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자가 작은 특성을 보입니다. 한번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탑노트는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며 10분 내외 소요되고 사라지는 향이며 미들노트는 2시간 내외에 사라지는 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는 잔향을 담당하며 짧게는 3시간, 많게는 하루까지도 잔향이 유지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미들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축엔 복합적인 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기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플로럴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플로럴이라고 하면 꽃의 플라워에서 따온 내용이기 때문에 꽃의 향을 주로 담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탑노트는 우리 짧게 날아가고 퍼지는 향이기 때문에 입자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탑노트의 대표적인 향은 과피 중에서도 시트러스라고 해서 감귤계의 향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시트러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감귤 과피의 향으로 주로 확산력을 일깨워내고 자연스럽게 미들의 꽃의 향으로 건너와서 복합적인 느낌을 충분히 준 뒤에 베이스노트로 잔향에 접어들게 되면요. 베이스노트는
탑노트와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잔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살결의 냄새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띱니다. 그래서 흔히 살결 냄새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더 조향학, 향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머스키한 노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순차적으로 다음에 배워볼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순으로 상위부터 하위까지 구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피라미드 형태,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는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들노트는 복합적이고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로 꽃의 향이 위치하며 탑노트는 감귤 과피의 향, 영어로는 시트러스 톤을 가지고 있고 10분 이내 사라진다. 마지막으로는 잔향을 담당하는 베이스노트는 입자감이 가장 커서 살결 냄새처럼 내가 코에 가져가야만 느낄 수 있는 향에 가깝고 코에 전달되는 속도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 차순으로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10분 이내에 사라진다고 주로 배웠지만 편차가 커서 30분까지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미들은 3시간이라고 적어두었지만 베이스노트는 3시간 이후까지 3시간 정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2시간이라고 외워보셔도 무방합니다. 탑노트는 즉각적으로 퍼지는 입자감이 작은 특성 가지고 있고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상쾌함, 가벼움 중심이고 시트러스, 우리 아까 배웠던 감귤, 과피의 향입니다. 혹은 민트, 우리 껌냄새 있죠? 그런 껌냄새는 내 코에 상큼하게 다가오는 특성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민트류, 넓게는 허브의 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들은 우리 꽃을 적어놨고 프루티도 적어놨는데 주된 향기고 향의 성격을 맡고 있어서 복합적인 특성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미들노트는 부드럽고 풍부한 특성 가지고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플로럴, 여기에 더해진다면 프루티가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베이스노트는 깊이감과 무게감을 담당하며 은은한 잔향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디, 머스크, 발삼이 대표적인 베이스고 이 외에도 여기 포함되는 것은 우리 차후에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달 속도로 세로축, 분자의 질량을 가로축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베이스는 가장 분자의 질량이 큰 것으로 우리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미들노트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탑노트는 가장 미량, 조그만하게 생겼죠. 식물의 향은 탑노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달 속도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꽃향기를 담당하는 미들노트는 전달 속도가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전달 속도가 탑노트에 비해서 떨어지죠. 마지막 달큰하고 무거운 잔향을 담당하는 베이스노트의 경우에는 전달 속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유의 노트는 언제, 얼마나 오래, 어떻게 퍼지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외우셔도 좋아요. 이제 향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어코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향료가 섞여서 하나의 향처럼 느껴지는 최소 조합을 우리는 향조, 어코드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여러 음이 모이면 이것을 하모니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를 우리 생각해보면 악기들의 조합을 말하는데 향조는 향료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요소를 하나의 작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에서 많은 비유를 하곤 합니다. 조향사는 향 분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무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각 작용입니다. 올팩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뇌가 향기 정보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향료는 휘발성 분자예요. 떠오르는 분자인데 공기 중에 향료처럼 이런 휘발성 분자가 코 안에 후각 수용체라는 단백질에 결합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분자 화학, 그리고 생리학, 신경 전달, 인지 과정의 연속으로서 후각작용은 그저 내가 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자들이 내 코에 걸쳐서 그리고 뇌로 전달되는 인지 과정의 반복이라고 학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꽃을 향을 맡게 되면요, 신호를 감지하는 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후각 수용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올팩션, 올팩토리라는 후각에 그리고 리셉터, 수용체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신호를 감지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코 속에 있는 냄새 감지 단백질로서 약 400종의 패턴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조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향기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향 분자가 만약에 열쇠라고 한다면 우리 코 안에 있는 후각 수용체는 자물쇠가 되겠습니다. 향의 정체성은 어떤 자물쇠들이 어떤 순서로 열렸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열쇠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향기 분자와 그리고 자물쇠로 비유하고 있는 코 속 수용체가 이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열쇠가 전달된다고 하면 이렇게 뇌로 전기 신호로 전달되면서 뇌가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후각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향사 직업은 고를조 향기향 전문가사로서 향을 고르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향을 고르는 전문가인 이 직업은 두 가지 세부 직업 분류군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식향사, 플레이버리스트, 그리고 조향사입니다. 이 두 가지 직업군의 차이는 식용향료의 유무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조향 실무 용어의 기초는 오늘 향기 피라미드였죠. 발향 피라미드. 그리고 탑노트, 미들노트, 그리고 베이스노트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발향 피라미드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분자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어떤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탑노트는 시트러스가 많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미들노트는 꽃, 그리고 베이스노트는 머스크노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후각 작용의 원리, 우리 후각 수용체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후각 수용체는 자물쇠로 우리 비유를 했죠. 그리고 향기 정보는 열쇠로 비유를 한다면 이 향기 정보인 열쇠가 코로 도착하면서 후각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자물쇠가 일을 하게 되면서 뇌에 전달하게 되고 이것은 전기 자극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후각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